딴 사람이 그러더니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런 거 안 좋는데 왜 하느냐고 이 없이 살지 그런다. 아유 그래도 죽어도 내가 한번 이어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하고 대하기가 좀 별로 안 좋지. 말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이 좀 많이 스트레스였고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해서 치아 건강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잘 먹는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기본적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위해서 건강한 치아는 보험 같은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치아로 생활의 질은 물론 얼굴 형태마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디지털과 4차 산업 발전으로 의학에서 과학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딸과 함께 일찌감치 치과를 찾은 김봉녀 씨. 도란도란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봉녀 씨의 표정이 밝고 건강해 보이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봉녀 씨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밥 한 숟가락 먹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가 썩어가지고 위에 게 3개, 밑에 거 1개, 그거다가 이제 틀리 되었거든요. 이리 자꾸 빠져서서는 애로 먹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게 못 먹고. 전에는 아예 음식을 씹지를 못해서 이렇게 뭐 부드러운 음식, 뭐 안 그러면 다 잘라가지고 먹어야 되고 또 그나마 저 틀니를 해가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도 그거만 남아도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몸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죠. 김봉녀님,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김봉녀 씨는 올해 우리 나이로 80세입니다. 걷는 모습도 씩씩하고 건강한 분인데요. 딱 하나, 틀니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을 몸고생, 마음고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뭐 잘 계셨어요? 네. 오늘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뭐 따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김봉녀 씨가 병원을 내원한 건 지난 2월이었는데요. 내원했을 당시 윗니는 3개, 아랫니는 단 1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4개의 치아에 틀니를 걸어 사용하고 있다 보니 잇몸에 염증이 생겼음에도 일상에서 늘 찾아오는 통증을 꾹 견디면서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씹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너무 불편하시고 이제 여러 치과를 이제 가셨는데 임플란트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던 엑스레이 상태인데요. 위에 치아가 이렇게 3개, 밑에 치아가 하나. 여기 이제 틀니를 걸어서 쓰셨던 거예요. 여기가 뼈가 너무 내려가 있으세요. 이런 쪽이랑 여기 있는 신경관이랑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 턱뼈가 너무 좋지 않아서 신경관과의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를 먼저 빼고 상태가 안 좋은 이들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김봉녀 씨가 틀니거리로 사용하면서 염증이 생긴 4개의 치아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찍은 사진인데요. 잇몸 바로 아래 신경관이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가 신경관에 닿지 않도록 이식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틀니를 오래 끼게 되는 경우 잇몸이 퇴행하거나 염증 그리고 얼굴 변형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임플란트 개수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에 가장 가까이 우리 몸의 위 신경관이나 이런 데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은 부위의 뼈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의 시술을 해보고 또 위에 모의로 보초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진단을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고요. 이가 이제 없다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치과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면 제가 대신 이런 거 청소해 드릴 테니까
뭐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한 번씩 점검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많았으면 나 겁이 났으면 그 전혀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도 뭐 90이 다 되셔서 다 하세요. 저것만 하시면 지금 틀니로 쓰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틀니 사용과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약해졌던 김복녀 씨는 아랫니는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마쳤지만 결국 윗니는 전체 보험 틀니를 했는데요. 위아래가 느낌이 달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 말 맞다나 안 올라가시고 해야 되지. 그러면 좀 빠지거든요. 맞죠. 예. 왜 그러냐면 위에 이제 이 전체 틀니가 잡아주는 그렇죠. 잡아주는 게 없고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임플란트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위에도 틀리 밑에도 틀리면 오히려 둘 다 불편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밑에가 너무 편하면 이게 비교가 돼요. 치아가 없는 잇몸에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김복녀 씨입니다. 아래쪽엔 임플란트를 이식하고 위쪽엔 전체 틀니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 서서히 적응해가는 중인데요. 정기 검진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고 임플란트의 위치와 교합 상태를 확인하면서 치아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치아 건강을 챙겨볼 생각입니다. 얘가 그전에는 보기 싫어도 지금은 웃으면 너무 보기 좋아해. 그거를 보고 너무 좋았으라 내가. 식당에 가기도 조심스럽고 음식을 메뉴를 고르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으니까 신기하죠. 예쁘게 웃을 수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또 음식도 드시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으니까 가리지 않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싶죠. 잘했다 싶다. 김복녀 씨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더니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김복녀 씨가 좋아하는 고기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나 뭐 난 케이스에 있어서 상하, 그러니까 위턱, 아래턱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녀 환자분처럼 일단 틀니를 잘 적응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틀니를 쓰도록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고요. 요 틀니 위에 한번 빼볼게요. 네. 아니, 아버님이 한번 빼보세요. 받아드리고. 네. 자, 한번 빼보세요. 잘 안 빠지시죠? 자, 한번 빼보세요. 괜찮아. 이제 틀니라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담이 아닌다 하더라도 너무 뼈 상태가 이제 어지간하면 다 임플란트가 가능하지만 특히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뼈가 임플란트 심을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이제 틀니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자기 치아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치아를 가지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선택입니다. 케이스가 맞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2차적으로 치아를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는 얼굴 형태를 분석하면서 치료법을 찾습니다. 안무 분석은 저희 치과 의사가 이제 조금 큰 보철, 뭐 전학 임플란트라든지 또는 앞니 치료, 또 뭐 이런 앞니 성형, 뭐 이런 걸 치료를 할 때 환자분에게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아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처음에 많이 합죽해지고 입술이 얇아진 게 입술이 좀 두꺼워졌죠. 그리고 인중의 차이도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임시치아를 수정하기도 하고 한 일주일 뒤에 경과를 보면 자연스러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아만 보고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캐치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모 사진을 분석하는 것은 이런 결손 보철이나 앞니 치료, 앞니 성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치아 기공실인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될 환자를 위해 치아를 직접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환자분들이 치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 전체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CT와 구강 스캐너를 통해 얻은 자료를 3D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본 후 임시 치아의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임시 치아를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고 나면 임플란트를 한 환자가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전학 임플란트에는 저희가 편의상 이제 3가지 종류의 보처리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치아 모양대로 이렇게 보철이 들어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워서 임플란트인지 모르는 그런 형태, 일반적인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이 있습니다. 이런 보철을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잇몸이 많이 꺼져 있는 분들에게 좀 지지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버덴처 타입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꺼짐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제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거는 꼈다 뺐다 하는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이 더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환자분에게 틀니 대신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틀니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로 만든 이제 틀니입니다. 이게 무취약 환자, 이가 없는 환자분들 이제 임시 치료, 그러니까 치료하는 기간에 쓸 이제 임시 틀니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저희도 쉽게 적용해 드릴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이제 임시 틀니를 환자분이 끼시고 그 상태를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제 이 치아에 맞는 그 임플란트 위치를 잡는 거죠. 대기실에서 차분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조민조 씨. 지난 2월 내원해서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치아 자체가 밑으로 많이 이렇게 앉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웃으면 치아가 많이 벌어진 것이 보이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조민조 씨가 병원을 찾아왔을 때는 치아가 전체적으로 흔들렸고 건들기만 해도 빠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치료를 해야 되죠? 많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까? 한번 입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아래 모든 치아를 제거했는데요. 아래쪽 하악은 임플란트와 고정형 임시 치아를 착용 중이고 위쪽 상악엔 임플란트를 심은 후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틀니를 치아형으로 교체하러 왔습니다. 위의 치아는 염증이 이제 뿌리를 주변으로 해서 뼈를 다 녹였습니다. 염증이요. 그래서 더 이상 치아가 뼈 안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태. 예, 그리고 지금은 아래쪽에는 고정이 되어 있는 임시 치아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임시 틀니를 쓰고 계신 중입니다. 조금 빨리 오셨으면 이제 이런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런 역치를 넘은 상태에서 오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를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이를 정리를 하고 임플란트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을 감지했을 때 바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디지털 가이드 시술을 받으면서 겁이 나서 병원을 늦게 찾아온 게 후회될 만큼 이제는 남은 과정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그 디지털 치료 과정에서 제일 좀 만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디지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절개 부분이 최소화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게 된 것이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 임플란트를 디자인은 의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이런 보철을 하는데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넣을지를 여기서 마음껏 디자인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수술하는 당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수술하기 전에 몇 번인가 이렇게 심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심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의사인 제가 고민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결과로 환자분에게는 이제 최소의 절개를 해서 아프지 않고 보다 정확한 결과, 좋은 결과, 이런 결과를 환자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딸립니다. 겁이 많은 조민조 씨 같은 경우 디지털 가이드 시술을 통해 치료 후의 모습까지 시뮬레이션으로 경험해보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웃는 모습이 좀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좀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찍을 때 이빨이 이쁘니까 환하게 웃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찍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전 조민조 씨의 모습입니다. 잇몸뼈 손실로 인중이 꺼지고 아랫입술도 말려 들어간 모습인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웃음도 되찾았지만 얼굴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신 김병석 씨. 지난해 상악과 하악 모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 성실한 환자인데요. 옛날에 틀니를 해가지고 그 틀니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하나도 답답하고 불편하고 막 말하기도 좀 그렇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음식 먹고 하면 벌어지는 수가 있고 상대하고 이야기하면은 한 번씩 빠지고 음식 먹어도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좀 별로 안 좋지. 말하기도 싫고. 처음 오셨을 때 위 아래 이제 원래 쓰시던 틀니가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불편해하시고 또 음식 맛을 특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임플란트를 권해드리고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잘 생활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석 씨는 위아래 모두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래쪽보다 위쪽 잇몸 부분이 부족해서 팔자주름이 깊고 인중이 꺼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치아로 가이드 시술을 받았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으신 상태이시고요. 또 밑에 치아는 치아 타입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위에는 잇몸이 들어가 있는 이제 복잡 보철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이 들어갔는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치도 잘하고 계시고 또 지금 점심시간 바로 후에 오셨는데도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하시고 또 씹는 거라든지 그런 저작 기능도 당연히 좋으시고 또 이런 인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꺼짐이 없이 팔자주름도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으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걱정하셨던 부분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 후 시간이 흘러 치아와 잇몸이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얼굴 형태 또한 더 자연스럽게 변한다고 하는데요. 김병석 씨, 오늘은 얼굴 사진을 보고 얼마나 만족을 느끼게 될까요? 여기를 굉장히 잘 살펴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염증과 뼈 상태, 질환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김병석 씨의 경우처럼 상악이 포함된 전악 임플란트를 할 경우엔 환자의 얼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임플란트 개수와 위치를 정확하게 디자인하는 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을 통한 임플란트 치료 서비스는 환자들에게 치아의 기능적 만족도 외에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힘드셔도 이게 과정을 보시면은 이 소중함을 알아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계속 이제 관심 이렇게 계속 점검받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옛날 건 좀 이상하지. 처음에는 완전 홀쭉이 됐는데 인중 이겨도 없다시피 됐고 그 이제 지금 해놓으니까 입도 살고 어디 가서 이야기도 잘하고 그때는 입 다 딸려갖고 솔직히 말 못하는 거. 뭐 지금은 뭐 아무 상관이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자연치하고 달라가지고 내 치아가 아닌 것 같고 뭐 혈관이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뭐 감각이 무디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내 치아처럼 느껴집니다. 임플란트도 내 치아기 때문에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주변에 그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잇몸이 붓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물어보시는 질문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게 가능하냐. 요즘에 60대가 옛날 60대와 달라요. 요즘 80대가 옛날 80대와 달라요. 본인이 나이가 젊어도 뼈가 안 좋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있어도 요즘에는 다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얼마든지 자신감 가지시고 치과에 오십시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여름에는 뭐 이런 수술이나 이런 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정말 자주 있으신데 첫 번째도 조기치료, 두 번째도 조기치료, 끝도 조기치료예요. 그냥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름철이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빨리 안 되나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해합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자, 환자분 이렇게까지 나빠진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빠졌어요. 저도 빨리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상황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정말 튼튼하고 오래 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를 하면 스케일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원래 치아보다 더 약해요. 방어력이.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야말로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시고 스케일링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관리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분이 정말 많으세요. 치과 문턱이 물론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일단 한번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그랬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치아는 저작 기능과 말하기 기능이 우선이지만 잇몸뼈와 치아 구조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형태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4차 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치아 재건과 함께 얼굴 형태도 고려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치아와 얼굴은 지금 어떤가요?